대한민국 민법상 모든 성년자는 인격자입니다. 이때의 인격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성년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계약을 하면 이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한 다른 증명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인격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성년자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성년자인 여러분은 이러한 인격자인 것이지요. 글을 배우지 않아서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은행권 1만 원권, 그것을 들고 가서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결코 10,000원짜리 돈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이 당신 것인지 증명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또 당신은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는 신분인가? 그런 계급인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 그것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는 정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라는 것, 인격자라는 것,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결국 그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서열이, 차등이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 사이에 평등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돈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어떤 신분도, 어떤 다른 구분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그렇게 넘겨짚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도 그 돈을 쓸 수 없는 신분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있는 자와 돈 없는 자 사이에 평등까지 생긴 것은 아니다. 있는 자들끼리 평등은 생겼고 우리 국민은 돈이 전혀 없거나 돈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금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 돈 있는 자의 힘은 돈 없는 자에게 강압을 할 수 없게 된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것이죠. 사실은 이런 점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저 무시해버리면 돈 있는 자, 그것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강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내가 피해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돈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강압을 하면 그것을 막아주는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법인 것이죠.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 보장해준 그러한 평등이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는 사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민법, 그 민법의 반대편에 있는 공법의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돈 있는 자의 그러한 부당한 횡포, 그것을 거의 모두 다 막아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상태인가? 이것은 돈 없는 자는 지조를 지키면서 굶어 죽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에는 이것조차 용납되지 않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조를 지키며 굶어 죽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강압이 가능했던 것이 과거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돈이 되었든 돈을 가질 수 있는 계급이 되었든 그들이 인간을 지배해버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민법에 보면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말같이 들리죠. 도덕률 같이 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일 말처럼 그냥 도덕률처럼 본다면 이것을 지키면 착한 거냐? 이렇게 물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지키면은 착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하는, 강제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돈이 있는 자가 일방적으로 강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을 안 지킨 것이 되고 그러면 돈을 빼앗기게 되죠. 민법상 채무가 인정돼서 돈을 갚아야 한다. 이 경우는 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빼앗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법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개인이 자유롭고자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시대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혈관에는 돈이 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결국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이것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나열한 이 이념들, 그것을 채택한 그 체제들, 그 경우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의 욕심을 죽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라.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 공동체는 대개 한 집안이나 한 정당이나 일 개인이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돈 안 갚겠다. 이런 일은 천지개벽을 해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아마 여러분도 돈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 사회주의나 이런 공산주의나 집단주의 이런 것이 안 되겠구나. 지금 거꾸로 이런 것들이 개인 중에 어느 일부분들, 일부 집단에게 돈 주겠다고 속여서 지금과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돈 주는 것이 아니고 돈 못 갚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본색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것이죠. 현재의 그 좌파 정책이다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본심과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다.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슬슬 깨닫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특징이 또 있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은
정말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순간은 곧 온다. 그래서 독재는 용납되지 않는다. 오래 못 간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러한 독재가 생각보다 조금 길게 간다면, 이것이 21세기에 3년, 4년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한국인들의 가장 무서운 모습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 한국 국민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독재자는 없는 것이죠. 독재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다 좌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시위를 하는 것도 민노총이고 촛불 시위를 한 것도 자기들 좌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일반 국민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일이 가능했을까? 어째서 선거 때마다 제1당들은 중도라고 하는 조용한 국민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것인가? 그것은 들고 일어나는 국민, 그것은 좌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파도 아니죠. 이런 경우에 빨갱이들이 저지른 반란, 그것을 제외하고 난다면 그것은 대부분 소규모에다가 무장을 한 혹은 폭력을 동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개 좌나 우나 하는 그런 이념이 없는 절대다수의 국민이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독재는 바로 이러한, 아예 그 혈통을 보더라도 독재는 안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